50. 내 안의 데미안을 만나다. 김성희 지음. 난생 처음 경제 공부. 건강만큼 중요한 노후 경제.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까지 10년이 남았다. 만일 100세까지 산다면 남은 40년은 뭘 하면서 돈을 벌지? 또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 막연히 연금으로 아껴 살아야지 했지만 이제는 아낀다고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3355 모이기만 하면 왜 그렇게 주식과 부동산 얘기를 해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소문 들었어요? 땡땡과 김 과장님이 주식이 대박나서 지난주에 사표 쓰고 나갔대요. 그래요? 너무 부럽다. 근데 박 팀장은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다 잃어 지금 집사람이랑 사내 못 사내 난리라는데요. 이렇게 환호와 비명이 공존하는 투자라는 세계가 모 아니면 도인 것 같아 난 도저히 모험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제대로 하려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내가 퇴직할 때쯤이면 아이들이 대학생이거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라 목돈이 필요했다. 게다가 연금 개시까지는 5년의 공부했기 있어 더 치명적이었다. 부모 퇴직 전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왜 효자 효녀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놀랍게도 내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정해진 월급에 고정 생활비와 세금을 내고 나면 항상 빠듯했기에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일부 저축이 재테크 전부였다. 코로나 시절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들렸고 특히 주식은 안 하는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내가 그 바보 중에 한 명이었다.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할지 언제 사고 파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오르는 물가에 비해 더디 오르는 내 월급으로 살다 보면 노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설명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오히려 돈을 벌어도 그건 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사실에 그걸 메워줄 또 다른 수입 창구가 필요했다. 자식들이야 알아서 살겠지만 당장 내 노후가 문제였다. 그래도 평생을 직장 생활했는데 남은 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부담이 되긴 싫었다. 하기야 요즘 세상엔 아이들 코가 석자라 부모를 걱정할 여력이 없긴 하다.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정보도 없이 남이 좋다는 주식을 살 수도 없었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알파벳부터 배웠듯 기본적인 경제 용어부터 익혀야 했다. 학교 때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잠시 훑고 지나간 기억이 난다. 그야말로 내 경제 상식은 백지 수준이었고 용어의 뜻부터 익혀야 했다. 공부해서 투자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니 조금씩 배우면서 실천해 보기로 했다. 주변 사람의 권유로 먼저 경제신문부터 구독했다. 아침마다 문 앞에 턱 놓인 두툼한 신문을 들고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머리 기사라도 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자는 심정이었지만
모르는 단어에 더 모르는 단어가 쌓이니 외계어가 따로 없었다. 그래도 여러 번 나오는 단어는 뜻도 찾아보고 조금씩 이해하려고 했다. 특히 종이신문 구독에 있어 나에게 규칙이 하나 있었다. 반드시 출근 전에 훑어보고 신문은 바로 종이 수거함에 넣는 것이었다. 퇴근해서 봐야지 하는 순간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생기고 두툼한 부피는 부담감을 줄게 뻔했다. 좀 더 보고 싶은 기사는 가위로 오려두긴 했지만 그 기사를 다시 챙겨본 기억은 없다. 경제 독서 클럽에 가입해 용어 기본 상식,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가상화폐 등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씩 배우고 익혔다. 저 그림 파일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 넘는데요. 아니 저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리겠네. 그냥 올리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런 걸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대체 불가에 유일무이하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다는 게 그저 신기했다. 함께 공부하면서 블록체인과 NFT, 가상화폐가 어떤 개념인지, 왜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는지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경제 공부를 할수록 돈 버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였고 강사들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조금씩 소액 투자라도 꼭 해보라고 했다. 그래야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이다. 절대 남의 말에 혹해서 무작정 따라 투자하지는 말라며 신신당부했다. 생각해보니 시장에서는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발품을 팔면서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겁도 없이 남의 말만 믿고 과감해지는 게 현실이었다. 함께 공부한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주식도 사보고 날짜도 맞춰 코인도 사보았다. 투자 금액이 적으니 돈이 벌리는 느낌은 없었다. 또 매일 가격 변동을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나와 맞지 않았다. 그저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을 골라 꾸준하게 조금씩 투자하는 게 답이었다. 결국엔 어떤 기업이 그런 가치가 있는지 찾아보고 알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공부였고 키워야 할 안목이었다. 그래서 신문으로 경제 흐름도 알고 예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시나 갈 길은 멀고 경제 공부는 어려웠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더니 막상 공부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필요 없는 소비부터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예전에 두둑하게 들어둔 보험부터 살펴봤다. 혜택에 혹해 중복으로 가입한 아이들 보험을 해지하고 실비보험도 좀 더 저렴한 것으로 바꿨다. 아이들과 논의해서 습관처럼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어 사교육비를 줄였다. 쓸데없는 돈이 줄줄 새고 있었는데 밑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물만 채우려고 했다. 앱으로 가계부와 부채를 관리해보니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보였다. 특히 어떤 항목에 과소비하는지 아낄 수 있는 항목이 눈에 보여 유용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경제 공부도 계속해야 한다. 뉴스의 말귀를 알아듣고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이 필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세상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하다가는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물려줄 자산은 없어도
돈 버는 방법은 가르쳐야 하는 시대다.